지난 아시안컵에서 대회 탈락의 원흉이 되었던 박용우 선수의 충격적인 근황이 밝혀져 화제입니다. 아시안컵에서 좋지 못한 모습들만 보여주고 초라하게 복귀했던 박용우 선수가 소속팀인 아랍에미리트의 축구클럽 알아인에서 맹활약하는 대반전의 모습을 보여주어 아시아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 무려 네이마르의 소속팀이자 사우디아라비아 최강팀인 알힐랄을 꺾고 팀을 결승에 진출시키는데 1등 공신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아시안컵에서 최악의 모습만 선보였기 때문에 박용우 선수의 이러한 활약이 국내 팬들에게는 다소 어색할 수 있겠으나 박용우는 아시안컵에서 복귀 후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활약상으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전을 들 수 있겠는데요. 세계적인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사디오 마네, 마르첼로 브로조비치 등이 뛰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슈퍼스타 군단 알나스르와의 8강전 경기에서 박용우는 안정적인 수비 능력을 보여주었고 소속팀 아라인은 승부차기 끝에 승리하여 4강전 진출에 성공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알힐랄과의 4강전은 박용우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경기였는데요. 서로 홈과 원정 경기를 나누어 치렀던 이번 4강전 두 경기에서 박용우는 풀타임을 소화하며 특히 수비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며 팀을 대회 결승전에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번 박용우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박용우가 붙었던 상대팀인 알힐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알힐랄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팀 중 최고로 꼽히는 팀인데요. 호날두가 있는 알나스르보다 오히려 전력이 좋다고 평가받는 팀입니다. 비록 이번 시즌에 야심차게 데려온 브라질의 슈퍼스타 네이마르는 장기 부상으로 전력에서 빠졌으나 명문팀 FC 바르셀로나 출신의 마우콩, 황희찬의 이전 팀 동료이자 EPL 출신의 탑클래스 미드필더인 후백 네베스, 그리고 세리에 올해의 팀 2회 수상에 빛나는 월드클래스 미드필더 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있는 현재 아시아 클럽팀들 중 객관적으로 가장 전력이 뛰어난 팀입니다. 그 증거로 이날 박용우의 아라인을 만나기 전 알힐랄은 공식전에서 무려 34연승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라인의 승리는 중동 축구계에서는 엄청난 이변이었는데요. 아무도 아라인이 스타 군단인 알힐랄을 꺾고 34연승 행진을 무너뜨릴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아라인은 1차전에서 무려 4대2로 알힐랄을 꺾었는데요.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1차전 대승의 요인은 후백 네베스와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버틴 알힐랄의 미드필더진과의 대결에서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는 박용우 선수가 크게 기여했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실제로 박용우 선수는 알힐랄과의 1차전 경기에서 알힐랄의 월드클래스 미드필더진을 상대로 인터셉트 5회, 리커버리 9회, 패스 성공률 87%를 기록하며 말 그대로 알힐랄의 미드필더들을 찢어버리는 활약을 펼쳤고 이 활약으로 평점 역시 팀 내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알힐랄과의 2차전에도 박용우는 클리어링을 무려 13회를 기록하는 등 수비에서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기록하였습니다. 팀은 비록 2대1로 패배했지만 박용우의 맹활약으로 더 이상의 실점을 허용하지 않고 1차전에서의 골득 실차를 유지하며 아라인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중동 축구에서 34경기 무패를 달리던 알힐랄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중동의 모든 축구팬들이 놀랄만한 큰 이변이었는데요. 특히 당연히 알힐랄이 결승에 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우디 축구팬들은 박용우의 플레이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은 반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라인 클럽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여준 알라신도 놀랄만한 경기력을 봤나요? 골키퍼 칼레드 아랍비의 플레이뿐만 아니라 박용우 선수의 차분함과 독창성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대회에서 우승하려면 박용우와 같은 숙련된 선수가 필요합니다. 이름만 알려진 슈퍼플레이어들보다 박용우가 훨씬 열정적이었습니다. 박용우는 열정의 불꽃입니다. 박용우는 우리 팀의 강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아라인은 박용우의 플레이 덕에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골키퍼와 플레이메이커가 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알 이티하드가 우승하려면 벤제마와 라이미를 지켜야 하고 박용우 같은 선수를 데려와야 합니다. 알라신에게 맹세코 박용우는 알힐랄과의 경기에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바쳤다고 장담합니다. 그는 말 그대로 필드를 갈아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상대팀 에이스 살렘 알도사리가 박용우를 의식하고 경기할 정도였으니까요. 한편 박용우가 아시안컵 때 부진한 모습과 달리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는 이유에 대해 팀의 감독인 에르난 크레스포의 지도력이 그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르난 크레스포 감독은 선수 시절 때 엄청난 활약으로 한국 팬들에게도 어느 정도 익숙한 감독인데요. 은퇴 후 이탈리아와 브라질, 그리고 중동에서 감독 경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3년 11월에 아라인에 부임하면서 박용우와 사제지간이 되었는데요. 크레스포 감독은 부임하면서 박용우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3선 위치에서 혼자 서게 되면 수비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쉽게 고립되는 박용우의 단점을 바로 파악하고 박용우를 도와줄 수 있는 미드필더들을 붙여주며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알힐랄과의 경기에도 크레스포 감독은
아랍에미리트 국가대표팀 미드필더인 야히야 네이더와 바르만을 함께 붙여주어 박용우의 수비적인 부담을 덜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박용우의 장점인 전방 패스와 패스 차단을 적극적으로 주문하여 팀의 수비와 빌드업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아릴랄과의 경기에서 박용우가 기록한 수비적인 행동이 10회 이상이었으며 파이널 서드 패스 역시 2경기 합계 5회를 기록한 것만 봐도 크레스포 감독이 박용우를 얼마나 잘 활용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크레스포 감독은 단순히 전술적으로만 박용우에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박용우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시안컵에서 엄청난 부진으로 멘탈이 무너졌던 박용우 선수를 클린스만은 그대로 방치하였으나 크레스포 감독을 중심으로 아라인 팀에서는 코치진 그리고 프론트 직원들까지 합세해서 박용우가 자신감을 잃지 않고 경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라인의 한패는 클린스만과 대한축구협회에서 당시에 왜 박용우를 방치했는지 의아해하며 아릴랄과의 승리 후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시안컵이 열리기 전 아라인의 감독과 팀원 모두 박용우의 경기력을 칭찬했었고 그를 팀의 절대적 핵심 전력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시안컵에서 그가 경기에서 실수한 후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박용우에게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과 코치 중 그 누구도 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경기력을 회복하기 위한 심리적인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체 대한민국 대표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라인 팀으로 복귀한 박용우의 경기력은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실수를 한 선수가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으면 그가 현 상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게 감독과 코치 그리고 행정 및 기술 직원들의 역할이 아닌가요? 아라인 팀에서는 박용우가 자신감과 경기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심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팀은 오늘 박용우의 맹활약으로 지원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되었죠. 한편 박용우의 소속팀 아라인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 상대는 공교롭게도 울산 FC를 4강전에서 꺾고 올라온 요코하마 마리노스입니다. 과연 박용우 선수가 친정팀이자 자국 리그팀인 울산에 복수를 해줄 수 있을지 아시아 축구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박용우 선수의 맹활약으로 클린스만과 축협의 막장 운영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똑같은 선수더라도 어느 감독의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 실력이 극명하게 갈리는 박용우의 모습을 보면서 감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게 되었고 동시에 축협이 선임하게 되는 다음 감독에 대해 많은 축구팬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차기 감독은 누가 될까요? 오늘의 찰진TV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마지막까지 챙겨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